너 제정신이야? 70 넘은 노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미쳤어? 내가 딸을 그렇게밖에 못 키웠니? 그래서 뭐? 내 인생인데 내가 허락받아야 돼. 내 결혼인데 왜 엄마가 난리야?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돈 보고 늙은이한테 시집가는 불쌍한 계집애라고. 너 그게 좋아? 자존심도 없어? 내가 뭘 보고 결혼하든 누굴 만나든 엄마 인생 망치는 거 아니잖아. 왜 엄마가 나한테 이래?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25짜리가 잃은 노인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해 전해드리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25살 딸이 무려 70이 넘은 노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밝혀진 눈물겨운 진실과 감동의 반전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어귀, 사계절 내내 과일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과일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넘게 가게 문을 열고 닫아온 이는 67세의 박영자 씨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게를 보고 허름하다고 말했지만 영자 씨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이자 외동딸 수진과 함께 살아온 모든 흔적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으로 빗물이 주르륵 떨어졌고 겨울엔 장갑 속에서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바람에 사과 껍질이 손톱에 베일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딸 수진 하나 잘 키워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 통증이 와도 물건 박스를 나르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딸 수진이 가게에 들렀고 오렌지 상자를 정리하던 영자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상대는 70살이야. 그 순간 영자 씨의 손에서 귤 바구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주황색 귤이 구르며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그녀는 바닥을 바라본 채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을 오가던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 지게차 엔진 소리, 전자저울의 삑 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고 그녀의 귓가엔 딸의 그 한 문장만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혼? 누구랑? 70이라고? 입을 때려 했지만 목에 돌덩이처럼 걸린 충격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얼어붙은 시선으로 딸을 바라봤고 수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은 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혼란스러웠고 35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을 왜 진짜 사랑해서? 아니, 설마 돈 때문? 아니면 혹시 내 병원비 때문?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을 들킨 적 없던 딸이기에 더더욱 그 차분함이 두려웠습니다. 지난달 받아든 병원 진단서와 차마 딸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서랍에 밀어둔 진료비 견적서 그리고 고지서를 미루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하며 자존심을 접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말없이 참아온 딸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결심을 했던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영자 씨의 가슴은 바위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 돌리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야 딸이 자기 삶을 찾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느닷없이 인생을 건 결혼을 하겠다며 그것도 자기 또래보다 35살이나 많은 남자와 가정을 꾸리겠다고 선언하자 영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건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존재가 이토록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불안함과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지는 어머니의 굳어진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며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말을 겨우 끄집어낸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분 돈도 많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줘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게 들리려 했지만 그 말 끝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 씨의 가슴에는 또 다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돈도 많고 따뜻하다고.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을 때 꺼내는 방어적인 말이라는 걸 영자 씨는 모성 본능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딘지 모르게 시선을 피했고 말을 마친 뒤에는 억지 미소를 띄우며 얼굴을 약간 돌려버렸습니다. 그 어색한 웃음 그리고 손끝을 괜히 매만지던 불안한 몸짓은 이미 마음속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행복해서 하려는 결혼이라면 저렇게 눈빛이 흔들릴 리 없었습니다. 진심을 숨기며 하는 선택은 언제나 이유가 따로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또 혼자 감당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딸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 숨겨온 병원 진료비 걱정, 카드값 미납, 미뤄진 약가, 그리고 가게 뒷방에 쌓여있는 각종 고지서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수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밥값 대신 도시락을 싸다니고 새 옷 하나 사지도 않고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영자 씨는 딸이 강한 줄만 알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수지는 강한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5 나이에 인생을 내려놓고 이른이 넘은 남자랑 살겠다고? 그건 누가 봐도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 어미 박영자였습니다. 가슴속이 먹먹하게 조여왔고 숨이 턱 막히는 듯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식은 땀이 등에 맺히고 손끝은 저릿해졌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딸의 선택을 무너뜨리는 듯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한때 6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인사하던 그 모습처럼 여리고 가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지키기 위해 거짓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수진의 뜻을 꺾지 못한 채 어느덧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전날 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새벽같이 일어나 주름진 손으로 검은 바지 한 벌과 오래된 회색 카디건을 꺼내 다려 입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없어도 오늘만큼은 최대한 단정히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거울 앞에서 손등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주름을 억지로 펴보려 애썼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예식장에 도착했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낯설고 불편한 감정으로 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검은 광택이 흐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구두에 수트를 입은 남자들, 온몸에 향수를 뿌린 듯한 젊은 여자들이 명품 백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곳이 자기 세상인 듯 익숙한 표정이었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영자 씨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냉장된 꽃향기와 샹들리에 조명이 뒤섞인 찬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은 영자 씨의 가슴을 환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공간이 자신이 평생 발 디딘 적 없던 다른 세상임을 너무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설렘도 기쁨도 없었고 눈밑은 푸석하게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붙은 듯 창백했습니다. 영자 씨는 멀찍이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행복한 날인데 저의 얼굴에 왜 웃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걸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귓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 처자 30도 안 됐다던데 70 넘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 돈 때문 아니고서야 저런 선택을 왜 해? 요즘 세상 참 무섭지. 사람 목숨값도 결혼도 전부 계산이야. 그 말들은 귓속말이 아닌 영자 씨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오히려 자신이 죄인처럼 보일까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라면 마땅히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축복을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더 편했기 때문이 아니라 덜 눈에 띄고 싶어서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소함이 묻어나는 그녀의 옷차림은 예식장의 화려함 속에서 마치 흑백 사진 한 장처럼 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엄마래? 아유, 딸은 명품 웨딩드레스 입었는데 저런 엄마 보면 민망하겠다. 그런 시선들이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핸드백, 몇 년째 신은 운동화. 그 누구도 그녀를 신부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는 그 순간 참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그 화려한 예식장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딸이 사랑도 없이 의무와 타협이 얼굴을 하고 단상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애를 잘 키운 엄마이고 싶었는데 오늘 같은 날엔 딸이 세상 누구보다 빛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딸만 저렇게 어둡고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거니?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며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부디 이 결혼 진심이기를 제발. 내 딸이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않기를 부디. 오늘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기를, 끝이 아니기를. 그 기도는 천장 높이 매달린 샹들리에보다 더 맑고 하객들의 축하보다 더 진심 어린 축원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이어지던 웅성거림은 점점 고조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익숙한 결혼식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는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과 깔끔한 양복 차림의 신랑 정인호 씨가 나란히 서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손을 맞잡거나 나누는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어울림보단 어색함, 설렘보단 침묵이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에 쥔 작은 부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 사이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긴장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은 고요히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한 분장을 억지로 덧칠한 듯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신랑 정인호 씨는 담담한 미소를 지은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보다는 마치 이해와 배려로 쓴 가면 같았고 그가 풍기는 분위기 속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조용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는 객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왜 손을 잡지 않는 거지? 왜 아이가 저렇게 굳어 있지? 저게 진짜 결혼식이 맞는 건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조용히 손을 모은 영자 씨의 시선이 마침내 마이크를 든 주례에게로 향했습니다. 주례는 정장을 정돈하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혼인의 선언이 아닙니다. 예식장은 마치 정지된 영상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촛불도 샹들리에의 조명도 사람들의 눈빛조차도 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공간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례의 말은 그 고요를 완전히 깨뜨리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 결혼은 앞으로 수진 씨가 자신의 삶과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구원의 약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예식장 안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한겨울 창문을 열어젖힌 듯 정면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간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후원? 결혼이 아니라 후원? 저게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그럼 저거 그냥 쇼였다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는 불쾌감과 충격이 뒤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딸의 결혼식이 후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가슴이 먹먹했고 귀가 멍멍했으며 마치 자신만 이 공간에서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온 영자 씨의 혼잣말은 그녀 스스로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 뜨거운 바늘이 박히듯 불안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정면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그녀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듯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자 어머니 영자 씨의 세상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그 말이 공기를 찢듯 울려 퍼졌고 예식장에 있던 수십 명의 하객들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간이 멈췄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당혹감,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영자 씨의 눈가엔 참았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얼마나 아팠던 거니? 수진의 고백이 끝난 뒤 예식장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것처럼 그 어떤 말도 숨소리조차도 섣불리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를 조용히 깨고 앞으로 걸어나간 사람은 바로 신랑 정인호 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빛에 반사되어 더 선명하게 반짝였고 주름진 이마와 깊게 파인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묵직한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정중한 자세는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이야기 속 마지막 증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든 손을 살짝 들어 올리자 주변에서 자그마한 숨소리와 기침소리마저 멈추었고 그는 아주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 자리가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닌 약속의 자리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 첫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짧은 시선을 보내고는 이내 다시 객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연인이 아닙니다. 저는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를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건 수진 간호사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 저 아가씨가 정인호 씨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말을 할 수 없었고 음식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병상에서 눈빛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퇴근 시간에도 병실에 남아 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눈을 마주쳐주고 귀에 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아이의 모습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눈을 훔치는 이들이 생겼고 아까까지만 해도 돈 보고 시집온 여자라며 수군대던 몇몇 여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의 시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호 씨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도 수진 씨는 장례식장까지 조용히 와서 헌화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몇 달 전 수진 씨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암 치료를 포기하시려 해요.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버거워요. 시간을 조금만 벌 수 있다면 그걸로도 괜찮아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그녀가 세상과 잠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여유를 찾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도록 작은 발판 하나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에 올려둔 프로그램북을 구기며 눈시울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핸드백 속에서 꺼낸 손수건을 입에 가져다 댄 채 흐느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감내한 딸에 대한 존중과 연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상 위의 조명이 천천히 수진을 비추었습니다. 백합처럼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신부는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작고 여린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손에 쥔 마이크는 세차게 떨리고 있었으며 드레스 끝자락은 그녀의 떨림에 맞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수지는 길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숨을 토해낼 때마다 무너질 듯한 감정이 함께 밀려나왔고 그녀는 마침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 문장, 단 하나의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예식장 전체를 흔드는 전율과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손들이 멈췄고 속삭이던 입술은 닫혔으며 사람들의 눈빛은 혼란, 놀람, 충격으로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한 채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게 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병원 고지서와 밤마다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오르는 울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고 마이크를 쥔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단상 아래를 바라봤고 그곳엔 엄마 박영자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뜨리듯 고백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론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가게 임대료, 생활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대출도 이미 한도까지 다 찼고 동료들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엄마한테 포기하자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듯한 각오로 그녀는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저에게 전부였던 엄마를 잃는 건 정말 두려웠어요. 그 말에 예식장 곳곳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 병원비를 갚을 시간, 다시 저를 세울 시간, 그걸 벌기 위해 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듯 떨어졌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결혼식장이 아닌 한 소녀가 어머니를 위해 절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모하다고 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
엄마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만큼은 제 손으로 지켜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예식장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다. 이건 사랑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한 아이의 절규였고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도 가족을 살리려 했던 한 딸의 가장 숭고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꽃과 케이크, 예복으로 꾸며진 결혼식은 아닐지 몰라도 그 어떤 부부보다도 깊은 신뢰, 그 어떤 연인보다도 진한 사랑이 깃든 자리였다는 것을, 그 사랑은 한 아이가 한 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수진의 고백이 끝나고 단상 위엔 한동안 무겁고 길디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식장을 가득 메우던 화려한 조명도 촛불의 은은한 흔들림도 모두 그 순간엔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와 마음은 막 고백을 끝낸 젊은 여인의 숨소리와 떨림에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첫 목소리는 신랑 정인호 씨의 조용하고 담담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수진의 옆에 살짝 서더니 물러서 있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례는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을 이을수록 예식장의 공기에는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진 씨가 저 같은 노인을 믿고 이 자리를 함께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수진 씨는 제게 간호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망의 끝에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기특한 딸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 강하게 들렸습니다. 말을 마친 그 순간 예식장 곳곳에서 숨죽였던 감정들이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 보고 시집가는 아이라며 수군대던 하객들조차 이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끝자락 조용히 앉아있던 박영자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지팡이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회색빛 머리칼과 주름진 얼굴이 조용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영자 씨는 딸이 서 있는 단상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지팡이를 짚은 어깨까지 이어졌지만 그녀는 눈을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속에 작게 웅크린 수진. 그 눈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턱은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어머니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아이를 잠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 없었던, 하지만 미처 몰랐던 마음을 가진 딸. 한없이 여리고 작기만 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강인한 여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 씨는 두 팔을 벌려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수지는 참으려던 울음을 결국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너무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억울함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줬다는,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더 이상 웅성거림이 아닌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수진의 귀에 떨리는 숨 사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잘 키운 줄 이젠 나도 알겠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그 말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객들 중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이윽고 예식장 전체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하고도 진심 어린 박수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의의 박수였습니다. 한 딸의 용기에, 한 어머니의 사랑에, 그리고 그 모든 진심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게 된 그 숭고한 순간에 보내는 인간적인 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자 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낮에는 병원 근무를 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몸은 천천히 아주 조금씩 회복되었고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고 무엇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짐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영자 어머니와 딸 수진의 선택, 그리고 그 가슴 찡한 화해의 순간을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라 말했지만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 어린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실화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 더 큰 공감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